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힘들게 싸워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나타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154만 원을 뺏어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이 돈을 뺏기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법은 밤새워 공부하지만 정작 수익을 지키는 법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수익률 5%, 10%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확실하게 내 자산을 불려주는 방법이 있는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몰라서 매년 수백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갖춰야 할 생존 키트입니다. 국가에서 제발 국민 여러분 돈 좀 모으세요 라며 세금 혜택을 퍼부어주는 유일한 합법적 탈세 통장. 바로 ISA 계좌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들은 보법이 다르다 부보다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하고 어떤 자산을 모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산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자산을 어디에 담느냐 하는 그릇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물도 깨진 독에 담으면 줄줄 새지만 튼튼한 물통에 담으면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테크를 시작하는 직장인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품 ISA 계좌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당장 내일 점심시간에 밥을 굶고서라도 이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1. 당신의 수익을 갉아먹는 배당소득세의 공포.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할 때 간과하는 것이 바로 세금의 무서움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든 배당주에 투자를 하든 우리 통장에 이자나 배당금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라고 부르는데 그 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무려 15.4%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15.4%가 얼마나 큰 돈인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3%에서 4%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고 칩시다. 연 4% 이자를 준다고 하면 1년 뒤에 400만 원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400만 원이 아닙니다. 세금 61만 6천 원을 떼고 338만 4천 원만 들어옵니다. 앉은 자리에서 60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겁니다. 60만 원이면 여러분이 꼬박 2달 동안 점심값을 아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고 최신형 스마트워치를 하나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은 비단 은행 예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모아가는 배당주 투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15.4%씩 꼬박꼬박 떼어간다면 복리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하는데 세금이라는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2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 즉 전액 비과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민형이나 농어민형 가입 자격이 된다면 비과세 한도는 무려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수익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뜻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400만 원 벌면 세금만 61만 6천 원을 내야 하는데 ISA 계좌에서는 이 돈이 100% 내 것이 됩니다. 단순히 계좌 종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앉은 자리에서 수익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래도 귀찮다고 안 만드실 건가요? 2. 손실은 막아주고 이익은 챙겨주는 손익통산의 마법. 두 번째 기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의 가장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익 난 것에 대해서만 귀신같이 세금을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국내 주식을 사고 팔 때 남은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 모아가는 해외 주식형 ETF나 채권형 ETF는 다릅니다. 이런 상품들은 매매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15.4% 세금을 떼어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반 계좌에서 두 가지 ETF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 S&P 500 ETF에서는 300만 원을 벌었고 반대로 채권 ETF에서는 2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실제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 벌고 200만 원 잃었으니 딱 100만 원 번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의 셈법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실본 200만 원은 나 몰라라 하고 수익이 난 300만 원에 대해서 15.4%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세금만 46만 2천 원이 나갑니다. 나는 고작 1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을 46만 원이나 내야 한다니 정말 억울해서 잠이 안 올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일반 계좌의 함정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다릅니다. ISA는 계좌라는 큰 바구니 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해 줍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 ISA 계좌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 원 수익과 200만 원 손실을 합쳐서 순수익 1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은 일반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일반 계좌였으면 46만 원 낼 뻔했는데 ISA 계좌라서 0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이 아닌 이상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 보는 종목이 반드시 생깁니다. 특히 ETF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를 플러스와 합쳐서 세금을 깎아주는 이 손익 통산 기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3.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방패.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거나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주가 폭락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현행법상 이자나 배당 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너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더 내라 이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직장인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그동안 직장인 가족 밑에서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은퇴자나 주부님들이 하루아침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집과 자동차 그리고 소득에 비례해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나는 노후에 배당금 좀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는 허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이 건보료 폭탄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넘더라도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 분리과세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ISA에서 얼마를 벌든 그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떼어서 세금만 내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즉 ISA에서 배당금을 1천만 원을 받든 5천만 원을 받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2천만 원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시드머니가 작아서 연 2천만 원 금융소득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산을 불려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건보료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ISA 계좌라는 방패를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미래의 부자가 될 여러분에게 ISA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4. 3년마다 목돈을 굴리는 풍차 돌리기 전략.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3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게 싫어서 가입을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입니다. 강제 저축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 만기가 되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또 한 번의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금 계좌로의 이체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연금 계좌로 옮기면 국가에서 잘했다고 칭찬하며 세금을 또 깎아줍니다. 이전하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원래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ISA 만기 자금을 넣으면 그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옮긴다면 300만 원에 대해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아서 연말 정산 때 수십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3년마다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ISA에서 비과세로 세금 아끼고 3년 뒤 만기 때는 연금으로 넘겨서 세액 공제 또 받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ISA 계좌를 만들어서 3년을 굴립니다.
이것을 재테크 고수들은 ISA 풍차 돌리기라고 부릅니다. 세금 혜택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받아먹는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상품 중에 이렇게 대놓고 퍼주는 제도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이 혜택을 챙기지 않는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지 않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쫓는 게임이 아닙니다. 세금과 수수료 같은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여러분의 최종 자산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으로 다 뜯기면 남는 게 없습니다. ISA 계좌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혹시 아직도 귀찮다는 핑계로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돈 좀 모이면 만들어야지 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증권사 어플을 여십시오. 은행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비대면으로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5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평생 투자 수익률을 몇 배는 더 올려줄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것에 철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ISA 계좌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세금으로부터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리스크 없이 확정 수익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은 보법이 다르다 부보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절세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